일본에선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당들은 영업시간을 줄이고 영업 일수도 줄입니다. 이치하라시는 21개 버스 노선의 운행편을 단축하거나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돈다바야시시의 한 버스에서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는데요. 승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할 버스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택시 운전사도 2005년 40만 명에서 2023년엔 23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로자 부족은 단순히 시민들의 불편함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철도 안전점검 인력이 부족해 큰 사고가 일어날 뻔하기도 하죠. 일반 기업들의 경우엔 어떨까요? 올해 3월까지 1년간 인력 부족으로 파산 신청한 기업은 총 313개로 작년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 30%, 정규직은 53%로 정규직의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생산 연령 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줄어들어왔고 2040년엔 인력 부족이 1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일본의 GDP가 역성장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인력 부족,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기업들의 취업 박람회 장모습입니다. 직원들이 호객행위를 연상시킬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보지만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이미 입사 합격 후 더 나은 곳이 있나 둘러보러 온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지 학생 1명당 구인하는 직장은 1.26개입니다. 126개의 일자리 중 26곳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불균등한 인력시장에서 구직자는 철저한 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니케이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졸업을 앞둔 학생의 40%는 벌써 기업으로부터 입사가 내정된 상태인데요. 이들 중 2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도 절반이 넘습니다. 회사 선택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단순히 업종과 연봉만을 보지 않는데요. 사무실 분위기는 어떤지, 내가 맡게 될 일은 어떤 것인지, 또 워라밸은 확실한지도 따져봅니다. 학생들의 이런 급상승한 지위는 과거 취업 빙하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취업 빙하기는 일본 잡지 취직저널에서 만든 신조어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전반의 대실업난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1994년 유행어 대상 후보에 올랐을 정도로 실업은 당시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였죠.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취업 준비를 하던 시기에 일본 버블 경제 붕괴와 맞물리면서 갑작스런 실업난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닷컴 버블 혹은 IT 버블이라 불리는 재난이 겹치고 소니와 소프트뱅크, 라쿠텐 등 일본의 하이테크 기업들의 주식이 동반 폭락하면서 취업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맙니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는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종신고용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 사회의 특징은 이 취업난을 더 악화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버블 시대에 높은 임금 구조를 유지해왔던 일본 기업들은 불황이 닥치자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량 해고 대신에 신입 직원을 뽑지 않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들에겐 기존 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인원을 삭감한 회사도 또 다른 해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꺼리게 됩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간혹 정직원으로 채용된다 해도 곧 해고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전공을 살리거나 희망 직종을 선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정규직 대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라는 뜻의 프리터족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 고용시장은 기본적으로 신입 일괄 채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끝내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계약 직원으로 40, 50대를 맞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올해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사실상 완전 취업인 98%를 기록한 반면 2003년엔 55%에 불과했습니다. 불경기로 인한 높은 실업률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일각에선 기존 직원 보호를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 때문에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세대가 버림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된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10년대에 들어 정부는 본격적인 투자 확대 정책에 집중했고 이는 경제 활성화와 채용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늘어난 일자리에 2018년 일본은 45년 만에 최대의 구인난을 맞게 되었죠. 그런데 기업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구인에 더 애를 먹었습니다. 20년간의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시스템은 사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은 굳이 정규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미혼, 비혼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가정을 꾸리기 위해 돈을 버는 대신 개인의 시간을 즐기라는 세태가 생겨났죠.
한 차례의 파동 후 구인난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절대적 인구가 부족해졌습니다. 일본은 2002년에 이미 출산율 1.3이 붕괴되었습니다.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일할 젊은이는 턱없이 부족해졌지만 경제 규모는 줄어들지 않아 기업들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취업 빙하기 때와 완전히 위치가 바뀐 기업들은 절박합니다. 입사를 결정하기도 전에 미국 연수를 보내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250만 엔에 달하는 학자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회사도 나타났습니다. 학생 대신 부모들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기존의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들이 다른 회사로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부모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신입사원 채용 면접 때 학생이 면접관을 평가하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스미토모 상사는 면접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지, 회사 경영 방침을 면접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지 등을 학생들이 평가합니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굴 면접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전공 과목도 경영 여부도 심지어 운동형 외톨이일지라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승진을 약속하며 기존의 기업 문화를 뒤엎는 회사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과중한 업무량을 기피하면서 엘리트들의 코스로 여겨지던 국가 공무원직마저 외면당하자 정부는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도 낮추었습니다. 도쿄대 출신의 공무원 합격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수험생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시험 문항수를 4분의 3으로 줄여버린 것인데요. 이런 노력들에도 대졸 신입사원을 구하지 못한 일부 기업은 고졸자로 눈을 돌립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젊은 인력을 수급해야 하는 회사들은 대졸자와 거의 동일한 대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편의점인 로소는 신입사원 채용의 30%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우기로 결정했죠.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는 기업들은 겹치기 합격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대적으로 급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이토모 은행은 작년 신입 연봉을 24% 인상했습니다. 이 은행의 초임 인상은 무려 16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경쟁이 붙은 여타은행도 연봉 인상에 동참하면서 은행권의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타업계 전반으로까지 급여 상승 붐이 번지고 있습니다. 초임과 함께 기존 인력들의 급여도 같이 상승하여 지난 3월 일본은 30년 만에 최대 임금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10곳 중 9곳의 회사들이 기본급을 올려 급여 인상에 많은 보수적이었던 일본 기업계도 결국 손을 든 것으로 나타났죠.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젊은이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올해 경력 채용은 작년보다 5% 늘어났습니다. 다른 회사의 인력이라도 빼오겠다는 것인데요. 이직이 급증하자 회사의 퇴직 통보를 하기 어려워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퇴직 대행 서비스가 성행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기업들은 65세 정년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65세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기로 결정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정년을 재검토해 노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OECD에 따르면 2022년 일본에서 65세에서 69세 사이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52%로 OECD 최고이자 평균의 3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많은 업무량에 시달려왔던 나이든 세대들은 부족한 젊은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70세까지 일을 놓지 않게 되었네요. 이런 상황에 외국인 노동자는 좀 더 나은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12% 증가하는 등 외국인 택시기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본 내 이민자의 비중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외국인에게 일본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정 기능 비자의 수용 인원을 현재 35만 명에서 82만 명까지 올리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달러당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민지로서의 일본의 매력은 이전보다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노동자들이 자국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일본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일하러 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일본이 현재 목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총 674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출생률이 갈수록 떨어져가는 시대, 일본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